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거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 정도였나 해서 놀랐고, 또 하나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인식에 놀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를 들으면서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대통령이나 수석이나 어떤 자리입니까? 이렇게 은밀한 내용들이 벌써부터 터져 나온다? 뭔가 이건 내부에 이상이 생겼구나 하는 겁니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많고 들어볼 게 많기 때문에요. 다른 소개나 이런 것은 좀 미루고 먼저 바로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탐사, 시민언론 더 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되기 전이죠. 그때 녹취 발언을 공개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죠.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시간에요.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떤 네. 의도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제 네네.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히 네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네.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럼 이제 아니 제가 원장님은- 그렇다고 지금 네. 결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자우지가 만약에 이해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네.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왕에 그래야죠. 들어가시려면 예.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고 완전 안 접수를 그러면은 하시죠.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의 새끼 새끼들 가서 네. 개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예, 어? 깨버려. 아니 그러고 네. 국힘에 예, 어? 예.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아, 맞아요. 예.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 네.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아, 예, 예.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예, 오케이. 바꿔버려. 전부 예, 어?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자, 저 내용이 어제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검사 출신이라 좀 거친 표현들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생활했겠죠. 그런데 뭐 일반적인 사적인 통화기는 하지만 뽀개버리고 뭐 이런 내용 들을 때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언어 표현을 하는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럽죠. 예전부터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몸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신원섭한, 몸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말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판단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원섭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원섭판이 일체 안 돼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 내용은 떠나서 이 언어 구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예전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대선 때 그 형수에 대한 욕설 파문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될 자질이 없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참 참담합니다. 예.
자, 몇 가지 표현들 앞으로도 또 더 나오겠지만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대통령 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솔직히 귀찮다. 물론 사적인 통화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를 예. 저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도 어? 알아요. 예, 예. 네,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저는 예.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한 예. 얘기가. 그러나 예, 예. 어쨌든 이거는 엎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이걸 할 놈이 없어. 말끝마다 놈이고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궁금한 게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는 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이름까지는 안 밝히셔도 되고 혹시 유튜버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진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유튜버는 아니고 네. 그냥 본인 유튜버 활동을 하는 분인데 현재 지난번 대선 때는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도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나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저러한 제보를 민주당의 그 전직 중요한 분에게 제보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쪽으로 이분이 제보를 했고 그게 이제 더 탐사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네, 것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후보 되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뭐 당시에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런 기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실망하는 좀 민주진영 분들도 많이 인연이 되는 분들 아니면 다른 쪽 인연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지지 의사를 많이 표명을 했고 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고요. 저분이 어떠한 일까지 했냐면 이준석 당대표 징계 요구를 국민의힘에 이제 제기를 했던 분이 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징계해야 된다. 윤리 여러가 징계해야 된다.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그때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들어가게 된 물꼬를 튼 분이 저분. 혹시 저분하고 통화를 해보거나 혹시 좀 만나본 적이 아니요, 저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했는지, 이 정부에 실망했는지 그걸 좀 알 수는 없나요? 아, 그것까지는 얘기 못 들었고. 근데 지금 보면 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실망했거든요. 다 똑같은 이유겠죠. 민생 경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본인은 공정정의 상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과연 지금 하는 모습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모습들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깨우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고 이렇게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윤석열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국민의힘 의석수가 확보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걱정하시는 이런저런 것들이 결국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일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적인 대화였고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김두수 대표,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도 그런 자리 자체가 귀찮다.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짱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가 뭘 할지를 모르고 내가 그냥 싸움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이나 어쨌든 자기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게 뭐 지금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에 대항하거나 어쨌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보복, 징계, 뭐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여기에 말투엔 보면 바로 그 야심가로서 아주 무례배 같은 이야기를 마구 하면서 실제 뭐
조폭의 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 비전을 말하고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최소한의 어쨌든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컷 침팬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 거기에 필요한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래서 자기 밑에 쭉 줄 세우는 그 전화 통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개 더 들어볼까요?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갔는지 참 궁금하지요. 그 내용 들어볼까요? 국힘을 싫어하는 거 제가 100배 알고 예, 저는 예. 선생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아, 제가요? 그래요? 예, 민주당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예. 왜냐? 예, 예.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헤쳐먹을 때 국힘 놈들이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울 때 이놈들 싸웠어요? 그러나 자, 현실적으로 예, 우리가 저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공산당하고 예, 예, 장개석이 국민당이 저렇게 내전을 벌이다가도 예, 예, 서로 간에 원수를 알다가도 예.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공합작 하잖아요. 국공합작했죠. 예, 마찬가지로 예, 어? 예, 필요하면 예, 손을 잡아야 되고 예, 예, 필요하면 접수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 예, 이상적인 얘기만 해갖고는 예, 밖에서 계속 돌다 돌다 보면 죽도 박 안 돼요. 제가요 예, 예, 사실은 예. 5, 6월 달에 예, 선제적으로 입당할 생각도 하다가 예, 예. 바깥에 우리 선생님 같은 여론이 워낙 많아갖고 제가 안 들어갔는데 아, 예,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 예.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최재형이도 못 들어오고 맞아. 국힘의 101명 중에 80명은 앞에다 줄 세웠어. 아, 그러면은 예, 예. 이준석이도 당선 안 시킬 수가 있고 말이죠. 어? 맞아요. 예, 예. 사실은 진짜 했었어야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이놈의 당을 바꿔버렸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국힘이라는 거를 저런 당으로 전제를 깔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김종욱 교수. 네. 요지는 그런 겁니까? 내가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죠. 국민의힘을 바꿀 생각이 있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보다 더 나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면서요. 그리고 본인이 서울지검장 할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200명을 깜빵에 집어넣은 정당이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전 그렇다면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힘, 민주당은 안 될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국힘을 수단으로 활용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왜 이렇게 통치를 하는지 난독이었는데 이제 해독이 되는 거예요. 저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자기 줄로 세워서 자기의 보복의 정치, 전쟁의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당은 뽀개고 정권은 엎어주고 뭐 이런 사고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조폭들이 전화 통화할 때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누구를 뽀개, 저쪽을 갖다 갈아엎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쩌겠어. 필요한 거 갖다 써야지. 저는 이런 식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 검사, 특수부 검사 정치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고 지금 하고 있는 건 국민의 민생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보복의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들어와서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 녹취록을 통해서 해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검사 출신 친구도 있고 친하게 지냈던 검사도 있고 그러는데 다 저렇게 거칠지 않아요. 특수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부 친구예요. 그렇습니까? 특수부라고 아니 뭐 일단 깡패 잡고 조폭 잡고 그러면은 거친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깡패하고 조폭같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승진한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거의 똘마니처럼 예를 들면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에 줄을 서서요. 거의 폐악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좀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오히려 좀 과거에 그나마 괜찮은 특수부에 계셨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수부는 그전보다도 제가 볼 때 더 많은 폐악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안아 보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본 내용을 보면 참 성정이라고 하죠. 성정이 매우 고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정은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는 역사학자시고 또 역대 왕들의 성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성정은 잘 안 바뀌지요? 뭐 성정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성정을 갖다가 이렇게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훈련이죠. 계속해서 어떤 제왕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왕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제왕학을 했다 하더라도 받았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성정이고 그런 사람들이 연산 같은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적인 선조, 인조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늘 대장 노릇,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노량진에서 구수하는 동안에도 그 집안의 돈으로다가 거기 구수하는 이제 고시생들 불러다 술 사주면서 야, 형 얘기 들어. 뭐 이런 이야기들. 검사실에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다 동기생들도 제일 큰 형이죠. 형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그 갖고 있는 성정에 더해서 일종의 조폭적 두목의 어떤 근성까지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제대로 된 지도자로서의 성장이 안 된 것이고 지금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늘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부를 때 이 새끼 저 새끼 늘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하는 부분들 아이고 뭐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랬을 거다 또 뭐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직접 육성으로 듣는 것은 참 차이가 크지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지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 설마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 새끼 발언했는지 안 했는지 당초 얘기가 없는데 이제 했다고 믿으십니까? 성정이 나쁜 왕이 선정을 펼친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뭐 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른 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분이 너무 호흡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입당할 상식입니다, 이건. 입당할 때 이준석 대표를 제끼고 입당하고 그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갈등 이런 게 쫙 이번에 다 해결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 지금 왜 방금도 무리했는지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입당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나옵니다. 들어봅시다. 또 국힘 안에서도 예. 많은 의원과 예. 또 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예. 당원들이 예.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접수해서 예.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 봤자 예.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그러니까 이 새끼가 예? 건방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싸가지가 이거를 없어요. 아셔야 돼요. 예. 이 국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상대적인 거부감이 있어도 예. 어차피 양당제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 어차피 들어가서 그거를 접수하고 예. 국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업고 나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도 또 갈 길이 멀어. 이놈들이 180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국힘에 들어간다고 지지를 철회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 그러면은 예. 그거는 정권 교체하겠다는 거하고는 멀어집니다. 제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국힘에 제가 지금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예.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입당 예. 여부를 신중하게 이제 예. 고민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 막 들어온다고 막 까고 이러는 것인데 예. 그러나 현실적인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뭐 놈자가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는군요. 근데 장성철 소장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하고 저렇게 뭐 감정이 안 좋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죠? 없었던 거.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신 정치할 거고 대선에 출마할 거면 빨리 입당을 해라. 국민의힘에. 예, 그랬죠.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뭐 아직 뭐 어떻게 정치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치하려고 뭐 후보가 되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세웠거든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한 번 더 압박을 합니다. 들어오든 말든 우리 버스는 출발한다. 그러니까 뭐 빨리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당신 안 들어가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우리가 알아서 그냥 뭐 우리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의 압박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저런 얘기를 했고 또한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보충을 하면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후보들을 좀 더 다수를 발굴해가지고 좀 외연도 확장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최재형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당시 유승민 다 있었기 때문에 골고루 기회를 줘서 여기서 가장 경쟁력 높은 사람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은 자기를 추대해주고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중심으로 쫙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준석이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뭐 자기가 봤을 때 또 짱 먹는데 내한테 방해하는 요 놈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정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 여기 출연을 하면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물어보세요. 저는 뭐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입당하기 전에 한 3차례 정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났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거 되게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뒷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요, 오히려 그 이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 5월, 6월 달이니까 전당대회 입기 직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깜냥으로 안 본 거겠죠, 이준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얘기인 건데. 지금 통화 내용도 되고 나서죠. 되고 났어요. 되고 났어요. 2021년. 아니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진작에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대표도 안 됐을 거다. 네. 그런 얘기니까 대표가 된 다음에 전화 통화한 내용이라고 시기는 알 수가 있고. 자, 이준석 대표 이 내용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이준석 대표 발언을 들어볼까요? 의원들이 자기 앞에 줄을 선다. 또 당을 뽀개버린다든지 사적인 대화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하고 저는 계십니까?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저것이 무슨 뭐 그리고 뭐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뭐 하신 발언인지 아니면 뭐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서 한 발언인지 여러 맥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뭐 표현의 수위 자체는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네. 인식 자체는 그 안에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쨌든 이 당을 뭐 제 입에 담기도 뭐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게 확인된 게 중요한 거지 뭐 표현 자체는 뭐 저희가 지금 놀라지 않는 게 사실 더 놀라운 건데 놀랍지 않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 듣고 어떤 기분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대충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네.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녹취록의 의미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딱 느낀 뭐였냐면은 저한테 뭐 내부 총질을 했다 뭐 그리고 막 뒤집어 씌웠잖아요. 네. 그건 잘 생각해 보시면 입당하기 전부터 저를 내쫓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뭘 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를 내쫓으면 정당화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붙였지만은 들어올 때부터 3개월짜리라고 했던 사람한테 예,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이놈의 새끼들 뭐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 적개심이 좀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발언 그러니까 저는 있기 이런 전에. 거죠. 예.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 뭔지도 그때 명확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내부 총질했다고 하는 거고. 예. 지금도 까불었다는 것도 뭘 까불었다는지가 특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저도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당도 하기 전에 제가 뭘 까불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인식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들이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아니. 김종욱 교수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 뇌피셜이죠. 젊은 놈이 말이야. 지금 내가 제일 지지가 높은데 꽃가마 타고 와서 모시고 가도 지금 갈까 말까 한 판에 뭘 버스가 먼저 떠나니 어쩌니 뭐 주머니를 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이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옛날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감찰을 했던 그 담당했던 검사가 오니까 다리 딱 올려놓고 놓고 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제 성정이나 스타일 방식이겠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이도 어린 것이 당대표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오라 가라 주머니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면 저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당 장악할 수 있겠어? 저 빨리 쳐버려야 되는데 당장은 못 치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대통령 되면 저건 바로 날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통화 내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이 과거에 뭐라 했습니까? 본인이 자기는 정무적인 판단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보면 아유 그것들이요? 제가요? 알아서요? 정리할 텐데 참 가짜는 것들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 이미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아닌 정당, 민주당보다도 못한 정당. 근데 내가 끌고 가서 정권 교체를 시켜주면 내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하필이면 그 당의 당대표가 이준석이야?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지라고 하는 진짜 매우 불온한 정치, 매우 안 좋은 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오는 거고요. 전 그래서 야 지금 불쌍한 건 국민이다.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리고 국민의힘도 불쌍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또 실드 치면서 사적인 대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 욕하고 있는데 무슨 사적인 대화, 공적인 대화를 뭐하러 얘기합니까? 저 같으면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죠. 정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글을 올렸던데 장성철 소장. 만약에 저 내용이 거짓이라면 더 탐사는 문을 닫아야 되고 사실이라고 하면 나는 윤핵관 형님들한테 사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핵관을 비판을 했는데 윤핵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꼬드기고 주입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구나. 원래 그런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정치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정치인들과 정치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윤핵관들이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을 서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스토리였었는데 결국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부터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이준석에 대해서는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저 녹취가 공개된 뒤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언급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냥 어제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그냥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에이 저런 대통령 되기 전에 사적인 대화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저에게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성철 소장께 하나 여쭤봅시다. 저걸 딱 듣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아예 방송에서 얼굴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소문으로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알았던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 단어의 선택 이런 것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놈 새끼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뜻 떠오른 것도 예전에 이용 의원에게 넥타이 막 색깔 뭐 그것도 그러면 그게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바이든 날리면 때 했던 비속어도 저 말이 맞겠구나. 그냥 저게 어떠한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막 욕을 한다기보다 그냥 입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어요. 2021년 6월 달에 X파일 받았을 때 그 심정하고 이번 녹취록 나왔을 때 이 심정을 두 개 비교한다면 어때요? 가혹하세요. 너무 가혹한 질문이네요. 그때 X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둘이 같이 나눴기 때문에 SNS에 올리기 직전에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암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러나 했는데 그 다음날 X파일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차를 타고 가면서 나눴던 그 심정하고 이렇게 또 녹취를 들었을 때 심정을 두 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되게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저 때는 후보 시절이었고 정치를 본인이 뭐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셨으면은
저러한 성품이나 성정을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1년 6개월 정도 정권 교체가 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저러한 성품과 성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했는데 장관들 딱 모아놓고 자 우리 저 여러 가지 얘기해서 기탄 없이 할 얘기 다 하시고 논의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과기부 장관이 저 R&D 예산 줄인 거는 조금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의 저 수준보다 좀 높은 경로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모습 보이시면은요, 참모들이 입을 다물어요. 아무런 건의도 못하고 조언도 못하고 그냥 대통령께서 무슨 말 하시나 그냥 그거 받아 적기 하고 그대로 시행하기 바쁘거든요. 그럼 이것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신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무너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 한번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내정된다고 할 때쯤이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국민적 영웅 같은 분위기였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셨는데 특검보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랑 공부를 같이 했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나라 망한다. 그래서 형님 무슨 소리십니까? 저렇게 훌륭한 검사. 너네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야. 이분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난 검사 출신 중에 가장 정의로운 검사였고, 이런 분이 저는 공수처장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시간이 갈수록 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하나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XX 바이든 날리면이 진짜 MBC한테 고소고발할 내용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게 확인되는 거고, 아까 장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했다면서요. 과기부 장관한테. 그럼 최수근 상병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경로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풀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진짜 왜 윤석열 정부가 이 모양으로 가지? 이게 킬러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저 녹취를 딱 들으면서 킬러 문항이 아니라 아주 쉬운 문제였구나라는 사실들이 확인이 됐어요.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교활하고 치밀하고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될 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주요한 국회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서 형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은 윤석열로 추천이 그때 4명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도대체 나는 윤석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들으면서 전화를 다 했다고. 전화를 다 쓰는데 이 사람 짝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완전 속인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문들한테도 다 전화했고요. 또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만났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음모술수의 가장 그 고전이라고 하는 걸 주로 흑쿡학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얼굴 두꺼운 시커먼 얼굴이라는 이야기로 하는 그 전형적인 모델이고, 지금 우리가 좀 참모들이 문제가 있나 이랬는데 보니까 몸통, 실체가 윤석열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고, 저러한 워딩과 그런 태도를 볼 때 성공한 자의 덫. 자, 봐. 내가 다 한 대로 됐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고, 내가 분석이 다 맞았어. 내가 좋아, 빨리 가. 이게 이제 지금도 벌어질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불행이 염려됩니다, 정말. 방금 우리 김두수 대표 말씀하셨던 후훅, 두텁고 시커멓고, 정치를 할 때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라고 그럴까, 탤런트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선한 대통령 되기는 쉽지 않죠. 국민 앞에 진솔해야죠. 대통령 하기 싫다는 사람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가나다라님, 실력이 없으니 그 자리는 편할까요? 원하지도 않던 무거운 왕관 왜 굳이 이고 있으려고 합니까?
주영님,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윤통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안 속습니다. 생강님, 국힘 뽀개졌죠? 나라까지 뽀개질까 무섭네요. 김민성님, 저 정도면 대통령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억지로 나온 거네요. 김미숙님, 이래서 자식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울 시엄니 무학자이시지만 몇십 년을 같이 산 울 남편 이놈저놈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2에게님, 국민한테 먼저 미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을사랑님, 성정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하지요. 안 변한다고 또 교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번에 공개된 녹취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거친 대통령 만났구나. 뭐 표현이 거칠고 생각이 거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룰 때 또 저렇게 다루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뭘 얘기할 때 들어주고 그런가 이렇게 좀 받아주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고치고, 그런데 야 이 새끼 저 이 새끼 하는 사람 앞에서 똑바로 진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다고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을 왜 하겠다고 하는 건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는 건지, 그런 고민, 고뇌, 성찰 이런 건 당최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되느냐, 최고 권력에 올라가느냐, 이걸 위해서만 달려왔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 반이 돼가는데 말이죠.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게요. 장성철 소장,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육성이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지금 겨우 1년 반도 안 됐잖아요.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내용보다 저것이 흘러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우려스럽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되게 편하게 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녹취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금 마음을 바꾼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러한 것들을 또 폭로할 수도 있을 거고, 김건희 여사도 많은 분들과 대선 전에, 대선 후에도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 정말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일방주의적인 통제 방식의 통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러면 저럴수록 튕겨나가는 반작용으로 대통령과 사적으로 나왔던, 아니면 부인과 사적으로 나눴던 저런 녹취록들이 앞으로 저것을 시작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김주혁 교수, 요즘은 뭐 자동 녹음 기능도 있고 웬만한 통화 다 녹음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들어보면 요즘에도 뭐 회의하면 뭐 1시간에 59번은 본인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워낙 토커티브고 말이 많은 사람이라 저런 것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막 저런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그렇다는 거는 무슨 신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기 말 내임덕이 시작되게 되면 하나는 차기 권력을 위해서 현 권력을 갖다가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이런 게 나온 형태가 분명히 있고요. 아니면 국민적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반영해서 현 권력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총선이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올해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권력 분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는, 나머지는 다 권한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부에 이미 권력적인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싸움은 아마 공천 문제랑 바로 연동될 겁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더 튀어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는 건 정책 생명이 날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멸감도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59분 얘기하고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얘기 들으면 나와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못 견디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총괄적으로 진짜 우르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민주당보다 못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거기다가 성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이 굳건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조다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벽이 균열이 가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올, 가을, 겨울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 갈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1시간에 59분 얘기하기 힘들겠다. 아마 적어도 59분은 국민의 비판과 질타, 내부의 비판과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김두수 대표는 이런 녹취 공개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보통 이게 이제 레임덕 시기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자처하고 있는데 공산 전체주의가 아니라 용산 전체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실질적인 증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도 그냥 윤석열 당이고 또 김태우 구청장 공천도 마찬가지고 사면부터 해서 공천까지 우리가 1년에 뭐 장성수 소장이 못 나올 거라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예측을 했는데 뭘요? 김태우. 근데 완전히 다 깨지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그냥 독단, 독주, 그냥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이 그냥 모든 전국을 주도하면서 이걸 다 짜고 있고 가고 있다는 그 증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이건 아닌데 하는 분이 이제 이거 본인은 과거에 윤석열하고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 큰 실망을 해가지고 아마 제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뭔가 뭐 성이나 왕조가 무너질 때 어떤 밑에서 뭐가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징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윤석열만 무너지고 그 국민의 힘만 무너지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정치 전반의 신뢰 전체가 다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사적으로 몇몇 사람들 만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공개가 안 될까요? 사실 좀 걱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 소장님, 네? 국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는 본인이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냥 저 사람의 결정과 판단에 우리가 존중해 줘야지 따라야지라는 자발적인 복종이 저는 권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존중보다는 비아냥, 뭐 조소, 조롱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나라의 최고 통치자잖아요. 저분 한마디면 북한과 전쟁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저렇게 좀 가벼운 생각과 판단과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지도자로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묵주기도님, 그렇게 강조하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왜 지금은 조용하죠? 각종 의혹에 수사를 개시했다는 뉴스를 듣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제가 좀 섣부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으신 겁니다. 애플님, 사과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어찌해야 할까요? 유치원생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가 사과합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우기기만 하면 끝이네요. 정영관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라를 개인 사유화하려고 그래. 이 나라가 개인 택시요? SSJ님, 평상시 잘 살아야죠. 어느 날 취임사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방송이고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지금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또 후보가 되기 전이고 좀 자유로운 신분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뭐 좀 편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정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말을 평소에 쓰는지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했던 발언이 공개가 되고 국민들이 또 놀라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또 하나의 녹취가 있었죠. 바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대통령 수석은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언행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대통령보다 더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비서니까요. 그런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또 한 유튜버와 통화를 하면서 데모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법을 어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방금 오셨나? 네네. 아우 저놈들 MBC나 저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완전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거를 외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외국 언론이고 요거 저자들 김치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기해야 돼요.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강승규 수석도 이놈 저놈 놈자가 붙었군요. 저 정부는 회의할 때 놈자 빼고 회의 될까 궁금한데. 장 소장님 혹시 자꾸 저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네,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통령이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강승규 수석에게 이분과 좀 대화도 해보고 좀 자리도 좀 챙겨줘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강승규 수석한테 소개시켜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각별히 챙기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수석이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본인 뭐 다른 녹취록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를 잘 챙기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과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아요. 국정 운영 그런 것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김준혁 교수님 부추기잖아요. 예, 부추기죠. 관제 데모 부추기는 거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국기문란이죠. 이건 뭐 탄핵감이죠. 왜냐하면 뭐 수석을 탄핵하고 말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될 상황인 거죠. 이거는 정부가 시민들을 갖다가 억압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 총칼로다가 억압하는 거나 아니면 저런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억압하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죠. 이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녹취를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아까도 계속 뭐 대통령의 언어의 품격이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언어의 품격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공하는 정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이놈저놈 해본 적이 없다. 이 뭐 그 홍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이런 정도는 기대하지도 않지만은 어떻게 저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할 거냐. 그런데 이 녹취록을 이렇게 터트린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 장 소장님 말씀대로 가까웠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날 때 말이죠. 광해군이 인조가 반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 궁궐 수비대장이 한양도성 전체 총괄하는 훈련대장 겸 궁궐 수비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잘 처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궁궐문 열어준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궁궐문 열어서 이 정권이 교체되게 만든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두수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참 이 자기들 정권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언어와 품격을 좀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 성정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해서 야 이거 멀지 않았다 하는 느낌이 막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라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입장에서 객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어떤 그 성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고 객관적인 그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거 역사와 대잡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인조반정과 상당히 대잡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좀 뭐 제가 나중에 사석에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단순 동조를 넘어서서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심지어 나중에 대가를 보장하는 듯한 그런 말까지 합니다. 들어보시죠. 수석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아요? 뭐 고생이라고 그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하는 거죠. 그 뭐 좀 하여튼 뭐라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내일 내가 저녁 그 두세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그래요? 그 소철은 씨 아시나? 잘 알지. 그리고 라고 있잖아. 그 형님은 나하고 이제 형님 동생 사이니까 잘 알고. 그러니까 소철은 우리 하고 이렇게 해서 셋이가 내가 저녁 같이 할게. 그래요? 김종욱 교수, 저 정도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청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MBC는 매국 언론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매국 언론 앞에 가서 시위를 해라고 얘기하면서 시위를 왜 해?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벌어진 거라고 얘기하면 대가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이 사인에게 특정 장소에 가서 특정 언론 앞에 가서 데모를 하게 해주고 그 데모의 대가에 대해서 챙겨줄게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책 중립을 훼손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개별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핵심 참모 아닙니까? 몇 명 안 되는 수석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소개해준 사람이 맞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석이 얘기했다는 거니까 3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부터 수석까지 완벽하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관제 데모를 했다라고 얘기가 들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했다는 내용도 사실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무수석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시민사회 수석은 외부에 있는 시민사회와 연결시켜서 구구 단체들을 장악하고 대통령의 지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펼친다고 얘기하면 온통 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수사 사유자 명백한 거죠. 이거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수사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말씀하신 어떤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되면 대통령이라고 예외 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거기에 맞게 조치하라고 우리 헌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렇게 조치하면 되는 거죠. 많이 됐네요. 네. 어떻게 지금 저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두수? 일단 지금 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시민사회 수석 이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 신기경호를 하면서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월권이고 불법이고 실제 파면되고 수사받아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인데요. 보니까 뭐 전당대회 개입도 기정사실로 우리가 다 확인했고 그 태영호 의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대통령실이 그냥 국회의원들을 졸로 그냥 가지고 노는구나. 태영호 의원이 뭐 지원해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 공천이나 이런 거에 전부 줄 세우기를 해서 다 하고 있고 지금 뭐 자유촌연맹의 그 정치적 중립도 그 조항이 들어있는 것도 삭제해가면서 이번에 R&D 예산을 깎으면서 자유총연맹 예산은 엄청나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제 동원의 완전 용산 전체주의 형태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들의 한 표본이고 그런 증거들이 이번에 다 나타났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정치 공작적인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총선까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장성철 소장님, 만약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관제대물을 지시했다라고 하면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중대한 범죄죠. 저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거나 기획을 하거나 사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잖아요. 그렇다면 저건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대통령께서 강성규 수석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다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규 수석 작년에 수해났을 때 그때부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분이거든요. 저런 분 빨리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석은 대통령의 첫 번째 입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저렇게 하는데도 그걸 자르지 않는다면 그거 대통령이 내 뜻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수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용인한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정말 옛날부터 나왔지만 많은 국민들은 입을 다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야당 대표 입에서도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됩니다.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하나 더 들어볼까요? 서른 의원이 국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들어보시죠.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김은수 대표,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배경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이것에도 놀라지만 그 이면에 아니 이제 겨우 1년 반도 안 됐는데 저런 말들이 나온다고?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놀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 저런 이재명 대표나 서른 의원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내용에도 우리가 놀라지만 이제는 저런 얘기를 해도 놀라는 국민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 놀라는 겁니다. 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로바로 사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여야 언제든지 만나서 하루 정심을 두 끼라도 묻겠다 그랬고요. 부하 뒤에 숨지 않겠다 그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본인이 했던 그런 공약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공약을 넘어서서 저렇게 탈법, 불법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탄핵 사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고, 문제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러냐, 보복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는 온갖 권력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 정치를 하니까 이 보복 정치는 분명히 오버하게 돼 있고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증거들이 명백히 사실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3분의 1을 넘는 순간 저는 탄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 탄핵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안 됐을 때에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탄핵을 안 한 방법이 뭐가 있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를 계속 끌고 나갔을 때 나의 삶이 하나라도 좋아질 거라는 상황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죠. 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탄핵을 얘기하면 뭐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니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건 헌법에 딱 명시돼 있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밝혀지면 탄핵을 안 하는 게 직무유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 미국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미국 독립 선언문에 보면 지금 같은 정부가 있다면 내던지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수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인간들의 권리이고 인간들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랑스 인권선언에는요,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반란은 인민에게 그리고 인민의 각 부분에서 권리들 중 가장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들 중 가장 필수 불가결한 의무다. 아니 국민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국민이 뽑은 5년의 임기를 꼭 지켜줘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검이 있겠죠. 그리고 국정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런 어떤 녹취가 나오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상관없이 헌법의 근거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그 이전에는 좀 망설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는 망설이는 건 국민에게 피해다.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게 민주공화국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댓글에는 탄핵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조나단님, 탄핵을 빨리 해야 하는데 늦어지니까 놀랍니다. 스타일 엘리 안 놀라요. 이미 심리적 탄핵 그런 걸 주셨는데 장성철 소장은 탄핵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국정이 중단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좀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개별적인 의원들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이 탄핵을 외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야당 당대표라는 자리에 무게감을 좀 느끼셔서 저런 얘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면 최고조의 요구가 뭐 보물처럼 일어났을 때 그때 야당 당대표가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논의를 모아가는 모습에서 야당 당대표가 저렇게 저 단어를 꺼냈다라는 것은 좀 섣부르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탄핵은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절차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단계별 조치가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고 국정 운영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한 무게가 엄중하고 상당히 두려운 단어거든요. 사실은 저거는. 그러니까 저런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 형식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탄핵은 아니다. 이건 너무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준혁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께서 지금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 질문 한 가지만 좀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님이요. 불행한 역사는 걱정되고 나라 망하고 국민 삶이 망가지는 건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좀 상식이 지금 버려진 거 아니야?
집권 세력이 자신들은 보호하고 반대편에 있는 진영에 있는 분들만 검찰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이것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생각을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그 작년 9월까지, 작년 9월이면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까지는, 그 1년 전 9월까지는 그래도 탄핵은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또 탄핵을 또 하게 되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하반기쯤, 이제 그 하순쯤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대전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그때 처음 이제 이건 탄핵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 그런 게 벌써 1년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탄핵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잘못을 했지만은 그러나 제일 큰 것은 바로 우리 국가 정체성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갖고 있는 국가 정체성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 총독부의 법통을 잇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 문제가 바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흉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불거진 거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들을 반공주의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잔꾀를 부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국군의 출발은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 조선 독립군이나 광복군이 되어야 하는데 미 군정이 만들었던 군사영어학교나 조선경비대를 갖다 계승하는 꼴이 돼버렸고 실제로 모든 초기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의 육군 참모총장들이 다 친일의 후예들, 만주 육사 출신들, 일본 육사 출신들이 다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옹호하는 입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가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위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탄핵되어야 탄핵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탄핵 관련된 문항으로 설문을 한 적이 최근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걸 누가 국민들이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시 이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게 여소야대의 사항이더라도 여당의 상당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1인 지배의 총재를 넘어서는 총통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탄핵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해병대 최상병 그 순직 이런 거 관련된 수사가 특검이 된다면 VIP의 경로를 통해서 실제 이것이 명령이 하달됐다는 증거가 된다면 그런 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에 따라 탄핵이 가능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조선 총독부를 계승한다 이런 발언들은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을 한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대십니까? 그게 근본적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다라고 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해. 국정 운영 잘못되는 것 같아. 이러한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그걸 갖고 홍범도 장군 이념 문제를 갖고 탄핵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죠. 홍범도 장군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옹호하는 문제, 또 독도 인근에서 일본 구축함이 와서 군사 훈련을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이 조선 총독부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언제 일본을 옹호했습니까? 그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쨌든 지지를 하거나 찬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옹호했다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코레일 열차를
거꾸로 코레일 노동조합이 이게 신칸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칸센이냐? 김종욱 교수님, 김두수 대표님 먼저 가시고 두 분하고 좀 더 토론하도록.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정인 변호사가요. 그 최수근 상병 박정훈. 네. 7월 31일 날은 탄핵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8월 2일 날은 집단항명 수계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얘기했다면 이건 얘는 탄핵 사례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했는데 나왔다고 얘기하면 2회에 걸쳐서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이건 내의도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밝혀지면 그때는 이런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시장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률을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입증이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예. 근데 감정 문제 뭐 이런 것만 갖고 이렇게 좀 책임 있는 분들께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는 것은 감정 좀 무리가 문제 있지 가지고 않나. 얘기했다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께서 탄핵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군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2만 명이 넘는 분이 동시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본색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지만 두 분만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님, 재작년까지 자랑스러웠던 나라가 이제 부끄러워서 해외 친구들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레몬님께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닉님이요. 탄핵을 하는 것, 그것은 국민들도 손해와 불행한 역사를 감안하더라도 하겠다는 국민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유닉님께도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김도수 대표님, 김종욱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 김준혁 교수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